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심?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제가 예수와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맨 얼굴의 예수. 못 사는 동네에서 무식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혁명을 꿈꿨던 청년 예수. 그 청년 예수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종교적 선입견 없이 읽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왜곡하고 분칠한 예수를 해체하고 맨 얼굴의 예수를 복원하다. 김용민이 쓴 예수 이야기 맨 얼굴의 예수.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동력 발행. 맨 얼굴의 예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신문,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예,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철도노조가 공권력의 폭력 탄압으로 민영화 반대 파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면서 대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이 어제 있었죠. 자, 이를 두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적 합의 없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소박한 것인데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고 탄압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도부가 체포될 경우 조합원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민영화 반대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잘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만 체포하면은 파업의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 이 시각에 대해서 정부의 착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이 체포영장 집행, 이 과정, 어제 SNS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식인들은 권위주의적인 폭거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범국민 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물리력으로 국면을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그런 촉구가 쏟아졌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한국 YMCA 연합회,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민우회,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요. 네.
법조인들과 문인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 속한 법률가 20명도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민주노총 강제 침탈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공권력 투입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그 한겨레 3면을 보게 되면요. 경찰의 그 강제 진입, 이 위법성이 상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9명을 체포하겠다면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을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강제 진입은 위법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경찰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찰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어제 강제 진입은 스스로 위법이라는 거 이렇게 자인한 거 아닙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그런 영장, 이 영장은 그 철도노조 지도부가 전에 분명히 있다. 요걸 확신할 때 갖고 들어가서 데려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에는 피의자 수색을 하기 위한 목적에 또 다른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다른 목적,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니 안에 들어가서 뒤지겠다는 이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못했어요.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무리하게 쳐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 갖고 들어간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또 경향신문에 대한 침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행동을 결의해서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전해주신 대로 시민단체 법조인 문인 교수들 도처에서 이번 사건이 범국민적 강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사는 또 제목이 이래요. 벌집을 잘못 건드렸다. 예, 표현이 참 아주 흥미롭네요. 자, 그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경향신문사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인데 어제 그 경향신문사에 대한 경찰의 그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아침은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내기 위해서 신문 제작이 들어간 시점입니다. 신문 제작 들어간 시점에 경향신문사옥을 강제로 침탈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한 경향신문사의 입장이 오늘 경향신문 이면에 실렸습니다. 이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경찰은 기자들이 신문을 만드는 시간에 현관 유리문을 깨고 잠금 장치를 부수고 최력을 뿌리면서 강제 진입해서 12시간 동안 건물 내부를 장악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경향신문 기자들은 5중 6중에 경찰 차단막을 맡겨서 회사 출입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지요. 자, 경찰은 전날에 경향신문에다가 영장 집행을 할 경우 서울경찰청장이 30분 전에 경향신문 측에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주 그냥 무도한 진입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제가 침탈이라는 표현이 기사 곳곳에 등장해서 그래도 체포영장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을까 좀 어제 뉴스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 한겨레 신문 조금 전에 전해주신 내용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침탈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사에 왜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 뭐 같은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사 안에는요 정수장학회도 있습니다. 임대해 준 겁니다. 그냥 임대해 준 겁니다. 예. 자, 깎아주진 않았나요? 예? 깎아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겨레 사면을 보면 말이죠. 어제 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이런 침탈이 있었는데 시민 3천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강제 진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서울 이 경향신문사 민주노총 사무실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호소에 화답한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신승철 위원장은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중심으로 강북 삼성병원 앞과 서대문 내거리, 정동길 등에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경찰 추산은 1,100명입니다. 예. 자, 인도를 가득 메운 사람들 중 일부는 경찰 버스의 차벽과 인도 사이에 난 좁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은박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지켰는데요.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은박 비닐로 몸을 감싸고 추위를 막는 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하자는 구호가 줄지어 늘어선 고층 빌딩과 경찰 버스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울렸습니다. 자, 어제 시민들, 고등학생도 보였고요. 대학생들도 보였고, 60대 된 퇴직 교사의 모습도 보이고, 예, 이런 풍경들을 한겨레가 사면에 담았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서승원 장관, 이분이 지난, 토요일에,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침탈 하루 전에 철도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서발 KTX 회사에다가 철도 사업 면허를 발급하긴 할 텐데, 만약에 이 수서발 KTX 회사, 여기에 지분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면, 그렇게 말하자면 민영화한다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확실한 민영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수서발 KTX 회사는 코레일의 지분이 41%, 그리고 공공기금의 지분이 59%지요. 말 그대로 공공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지분들을 만약에 판다. 공공기금이든 코레일이든 이 지분을 민간에다가 판다. 그러면 바로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연 민영화 방지 확실한 대책일까? 이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사이기도 한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개곤연구위원은요, 민간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해서 수서발 KTX를 멈춘다면 파업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텐데 정부가 과연 이런 압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KTX를 중단시킨다 해도 민간에 넘어간 지분들을 다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넘기는 데만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 등 면허 취소는 말 그대로 말장난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면허를 취소하면은 그 지분을 산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지분을 사들인 그 민간 회사, 이 민간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전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을 만약에 민간에 넘겨서 이게 걸려가지고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누가 합니까? 코레일에게 돌려줍니까? 코레일에게 돌려준다면 왜 자회사 만들었습니까? 코레일에게 주지 않고 또 다른 민간사에게 아예 다 넘기는 그런 식의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이런 점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이런 의문을 잠재우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예. 야당에서도 제안을 했고 예. 철도노조도 그 방안 정도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방안이 있습니다. 예. 철도 관련 법에 민영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면 되는데 새누리당은 아예 법안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그런 법안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서 장관이 직접 밝혔잖아요. 예.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예. 그러니 믿을 수가 없죠. 예. 그 장관 혼자 약속한다고 이 장관 만약에 그만두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아니 이 정부의 말에 지금 뭐 대표적인 대국민 상대로 한 공약도 뒤집는 판에 일개 장관이 약속한 것을 믿으라고요?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안 할 테니까 제발 내 말을 믿어달라. 장관의 말을 믿으라고요? 대통령도 거짓말하는 판에. 자, 한국일보 사면을 가보면요. 이 코레일도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회의적이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코레일 연구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코레일은 적자 노선에 대한 민간 예방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민간 예방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나서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지만은 코레일은 보고서에서 노선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다른 상황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 국토교통부 정부가 민간 예방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나서 검토할 계획이라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코레일은 이거 뭐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나서 뭐 추진한다 하더라도 노선마다 운영자가 다른 상황이 온다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안정성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작년 초에 현 코레일 최연희 사장도 조선일보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 아닙니까? 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정치적 입장만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여당 편에 서야 할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면 이 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 자체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연희 사장의 입장이 180도 바뀐 거는 그분이 박근혜 정부에서 코레일 사장을 하게 됐다는 점, 그거 말고는 뭐 달리 다른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 사설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요. 예. 청와대와 여당 예. 지지율 하락 이유 똑바로 보라라는 예. 제목입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않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질타입니까? 그런 내용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예. 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뭐 철도 민영화 그리고 또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조선일보는 괴담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식의 괴담이 번지는 이유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불신, 신뢰 하락에서 찾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과잉 충성하고 상대방에겐 과잉 대응하는 것을 봐온 국민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가요. 2008년도 5월 광우병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그때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순정으로 나왔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 그 촛불 그랬죠.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의 이른바 해명 그리고 촛불 시위에 대한 집회에 대한 이른바 비판을 조선일보가 질타하면서 들어라.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그랬던 조선일보군요. 조선일보가 가끔씩 이런 사설을 씁니다. 시국이 하수상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글쎄요. 어제 진짜 민주노총 이 침탈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언론이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시민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심상치 않게 상황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여기 오늘 스튜디오를 바꿔가지고, 이 라카 냄새가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제가 좀 정신이 혼미합니다. 마치 어제, 그 경찰 진입 현장을 지키다가 오신 분 같이. 자, 청와대가 내년 민생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국정운용 기조에 따라서 일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 이게 참 말이
이렇게 미화를 하는군요. 공약 파기를. 일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 이렇게 공약 파기를 미화할 수 있군요. 오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공약 이행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이 안 되는 정책은 무리하지 말라. 이랬다는 건데요. 어떤 공약을 파기하려 하느냐.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공약.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주는 상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공약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공약을 발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 공약들, 안 되는 것들은 다 배제하고 되는 것들만, 할 수 있는 것들만 공약으로 만들었다. 이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안 되는 정책은 무리하지 말라. 1년 딱 지났는데. 예. 말은 비슷해요. 말은. 안 되는 정책 무리하지 말라. 애너그램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동아일보 8면을 가보면 정부 말만 믿고 특성화고등학교 왔는데. 자, 295개 공공기관이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14년 고졸 채용 인원은 19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올해 2512명, 지난해 2508명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전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공공기관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자로 뽑고 비중을 점차 늘려서 2016년 40%를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딴판입니다. 자, 전 정권에서 고졸 채용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작년에 715명이었는데 올해 491명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그 상위권 학생들까지 지금 줄줄이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데 학교와 학부모들 속았다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었죠. 지금은 박근혜 정권이고요. 전 정권이 새누리당이고 현 정권이 민주당 정권입니까? 전 정권도 현 정권도 새누리당 정권인데 어떻게 된 것이 고졸 채용을 확 줄입니까?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권이 정부 말만 믿고 이렇게 특성화고를 갔던 학생 또 학부모들은 아주 낭패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모 전 심리전단장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 윗선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밝혔죠. 자, 그런데 김모 씨라고 있습니다. 김모 씨. 김모 전 과장. 자, 김모 전 과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모 단장에게 이제. 그런데 이 김모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김모 단장.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심리전단 소속이고 지금은 그 이모 전 심리전단장에게 고소당한 인물입니다. 상관 모욕죄로 말이죠. 자, 이 김모 전 과장이 밝힌 말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군 정칙을 이 전 단장 작품이다.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의 발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전 단장이 최윗선이 아니다. 최소한 옥도경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이 사람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군은 이모 전 단장 이분은 지금 3급 군무원 아닙니까? 부이사관이고요. 이 사람 소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내부에 있었던 김모 전 과장 이야기는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군무원은요, 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글을 올릴 때, 대선 개입하는 글을 올릴 때 내부 반발이 있었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얘기가 다 틀려요.
이모 전 단장, 이 사람 소행이다. 또 이 군무원, 군인들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직적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 일탈인데 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건데. 자, 이걸로 볼 때 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대선 개입 관련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뭐 상당한 허구, 거짓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호영 행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검찰이 밝혔다고 하네요. 이 제목은 정보 유출을 지목한 윗선을 김모 국장이었다. 또 딴 사람으로 이제 지목했단 말이죠. 신모 전 비서관. 자,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모 국장의 지시 또는 부탁이었다는 그 말도 거짓말로 드러났지만 신모 전 비서관이 뭐 부탁을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것도 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서 이 사람 계속 말을 바꾼다.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싶어서 조호영 행정관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쯤 되면은 이런 거짓말이라면은 더 이상 법원도 영장 청구를 말하자면 기각시킬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감싸기 위해, 누구를 감추기 위해서 조호영 행정관 이렇게 말을 계속 바꾸는 건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자, 동아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국정원 송년회 관련 기사가 있네요. 송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준 국정원장이 지난 21일이면은 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서울 모처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 같고 뭐 풀이슬 같고 이씨조선 500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이다. 이게 독립군가라고 하네요. 예,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국정원 송년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원 기립해서 애국가 4절까지 합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참. 자기들이 한 행동이 선거기, 민주주의 파괴 이런 거라는 그 자성은 없고 애국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사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런 노래 부르고 댓글 달면 예.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정도를 넘었는데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른 걸 보면 말입니다. 예. 참.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강령이 북한 헌법이나 용어집, 김일성, 김정일 연설문 등 북한 것을 상당히 원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용이 아니라 원용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이게 북한 거하고 흡사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네.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박광작 성균관대 명예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등 학자 12명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연구학회 통합진보당 연구 태스크포스가 이런 내용의 자료집을 냈는데요. 뭐 제가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석춘 교수 같은 경우 아주 극우적인 발언으로 상당히 우파 진영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죠. 이런 분들이 통합진보당 강령을 분석했다. 이거 뭐 그런데 이 법무부가 이분들이 낸 자료집을 헌법재판소에 낸다고 합니다. 이 자료집을 헌법재판관들이 보고 나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판결해달라. 이런 의도겠죠. 예. 자,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 북한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은 따지고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일하는 사람의 개념이 북한의 인민 개념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 지배 집단을 제외하고 사회 발전과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민중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북한의 사전에는 인민을 나라를 이루고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체가 되는 사람, 혁명의 대상을 제외하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봐서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나와 있는 일하는 사람은 이거는 북한의 인민과 흡사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북한 것을 본뜬 통합진보당 강령만 볼 때 이거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이것이 바로 이 학자들의 의견인데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에 실었네요.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 명령을 위해서 구성한 수정심의회가 위원 추천 과정부터 편파성 의혹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이 수정심의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역사학회는 뺐다는 겁니다. 역사 관련 학회가 꽤 있는데 단 한 곳에도 위원 추천을 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고 보수 우익 교육단체에는 대거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어쩐지 이게 뭐 수정을 해도 이 어처구니가 없는 오류, 또 어처구니가 없는 학계에서는 전혀 정설로 인정되지 않는 낭설에 가까운 주장들,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인용되고 표절도 못 잡아내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명단도 공개하지 못하죠. 글쎄 말이에요. 결국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교육부가 묵묵부답이었는데 그 이유가 드러났네요.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오늘 경향신문이 12면에 실었는데, 한편 역사학회 얼마 전에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은 수능 못 푼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 교과서 채택하라고 학교에 압박을 넣는다고 하는군요. 예. 네. 아이들을 아주 그냥 수렁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한 참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채용한 청와대 행정인턴 30명 가운데 5명이 누구냐? 5명이면 30명 중에 5명이면 이거 6분의 1 아닙니까? 새누리당 산하 청년 모임 등에서 활동한 영역이 있는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최소 2명 이상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 후보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정부 인턴까지 낙하산이네요.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완성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후보의 남경필 의원, 충북도지사 후보의 나경원 전 의원, 충남도지사 후보의 이인재 의원, 제주도지사 후보의 원희룡 전 의원 등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권에서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경합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정원 선거 개입,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와 관련한 논란, 이 논란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것이 여권의 지상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방선거까지 이 이슈를 잠재울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함으로써 이런 논란에 쐐기를 박는 식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새 출발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필승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한 필승카드는 경기도지사 후보 남경필, 충북지사 나경원, 충남지사 이인재, 제주지사 원희룡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 우금민 지사. 자, 오늘 국민일보에 조용기 목사 관련한 기사가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광고가 하나 실렸네요. 장경동 목사 아십니까? 케이블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하여간 명망이 있는 분입니다. 김문훈 목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 소강성 목사, 하여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낯이 익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부흥회 인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조용기 목사하고 좀 상당히 스타일이 비슷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국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을 폄훼하는 MBC PD 수첩을 규탄한다. 안티 기독교적 행태를 멈추라. 수준 낮은 저질 방송을 경고한다.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 수준 낮은
저질 행태를 경고한다. 이건 조영기 목사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MBC를 상대로 한 얘기네요. 자, 이 장경동, 김문은, 서강성 목사 이분들이 누구 명의로 이렇게 신문 광고를 냈냐면요.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강사진 일동 이렇게 했네요.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조선일보 11면 가보면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파 신도가 오정현 목사 지지 측 신도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실렸네요. 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상당히 무색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12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현우석 부총리의 일문일답. 이명박 정부에서도 철도 운송 사업에 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 해서 지난해 추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잘 생각 안 나시죠? 그때는 이제 선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사는 15년간 임대하겠다.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경쟁력 강화 대책하고는 다른 거죠? 저희는 그 공공 부문에서 어떤 그 경쟁의 요소가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같습니까? 그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공통된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은 같고 내용은 달라진 거네요. 그때는 이제 사기업에게도 운영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건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 현재 그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는 유지를 하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의 요소를 좀 도입하자 이런 취지다. 그건 좋은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게 민영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노조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공기업이 정말로 공공 부문에 운영하기가 부족한 경우는 민간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 들어올 수도 있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의 사업자가 정말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경우에 정말 어떤 출도가 전혀 안 다니더라. 그럴 경우는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오는데.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본인이 엉키시면 국민들은 확 엉켜버리는 걸. 그러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유는 공공 부분에서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민영화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노조가 걱정하는 겁니다. 현우석 부총리 공무원에게 고치받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하고 여당은 안 하겠다는데? 지금 개혁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야. 제가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에 관해서는 민영화는 저희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한 얘기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뭐냐고요, 그게 도대체? 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질이 순수. 우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총리께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민영화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께서는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2012년 작년 4월 23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 반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19대 국회로 넘겨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선 때에도 그랬는데 당시 김종인 박근혜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미 박근혜 후보는 올해 4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겠다. 그 논리는 경쟁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두 개로 만들면 어때요? 이거 하나 놔두니까 안 되잖아요. 독점 체제라서.
그건 저는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 저는 문제의 접근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레일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구조조정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레일을 달라지게 해야지. 코레일이 문제가 있는데 그 코레일이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든다 해서 어떻게 그게 성인화되고 품질이 좋아지겠습니까?